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선생님은 연휴에 어,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수업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푹 쉬고 있나요? 지난주에 시험 친다고 고생했으니 오늘 이번 주까지는 푹 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온라인 수업 주간 집에서 열심히 다시 공부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 할 부분은 이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이제 세 번째 중단원이고요. 우리 이제까지 그러니까 공부한 그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면 일제강점기에 이제 무단 통치, 문화 통치의 구체적인 내용 같이 확인했고 그 결과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자,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3.1운동 이후에 이런 이제 3.1운동의 그런 독립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민족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국외에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이제 오늘은 국외 지역에서 일어난, 특히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수업을 할게요. 미리 나눠준 학습지 요거 7페이지죠? 7페이지 준비하고요. 혹시 없는 사람은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인쇄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할 내용을 간단히 흐름을 얘기를 하면 일단 그 3.1 운동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서 만주 지역으로 조금 더 지속적인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주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그런 큰 승리 이후에 곧바로 이제 우리 그 간도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이제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우리 나중에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 자유시 참변으로 또 수백 명의 독립군들이 희생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이 만주 지역에 그 정의부, 참의부, 그리고 그 자유시에서 살아 들어온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신민부 이렇게 3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더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역량을 합치자 하는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183쪽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수업을 해보고 진도는 차차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자, 한편 그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의열단이 만들어지고 의열단은 그 폭탄을 던져서 그 친일파나 그 민족의 원흉,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원흉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 기관 이런 것들을 폭파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던 단체죠. 자, 이 의열단도 1920년, 1930년 활동이 달라지거든요. 자,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의열단의 기본 정신이 담겨 있는 조선혁명선언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래서 이제 의열단의 주요 이런 활동 같은 것들도 있는데 누가 어디에 폭탄을 던지고 이런 거는 알면 좋지만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활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알아둬야 되겠죠. 일단 어쨌든 오늘 수업 처음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습지 먼저 이제 우리 쓰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용어 톡톡 부분도 용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외무장 투쟁의 흐름을 쭉 이렇게 이제 1900 여기서 지금 나오는 사건들은 1920년에서 1921년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봉오동 전투가 1920년, 청산리 대첩도 1920년. 같은 해인데 봉오동 전투가 한 6월 정도고 청산리 대첩이 한 10월 정도예요. 그리고 간도 참변이 1920에서 1921년 4월까지 있었고요. 자, 자유시 참변이 1921년. 이렇게 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적 순서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적어 봤습니다. 자, 먼저 이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1920년이라는 그 시기는 1919년 3.1운동 이후라는 거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3.1운동 이후에 이 무장 독립 전쟁의 중요성이 막 확산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무장 독립 단체가 이 만주 지역에 만들어지게 돼요. 지도를 잠깐 확인을 할까요? 181쪽에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독립에 대한 꿈을 안고 일단 3.1운동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확인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실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수십 개의 무장 독립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 이름을 일일이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독립운동 단체들은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하면서 근거지를 여기 만주 간도 지역에 이제 그 근거지를 잡고 있으면서 때를 봐서 국경을 넘어서 그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을 기습 공격하고 또 철수하고 또 몰래 국경을 넘어서 기습 공격하고 철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과서 여기 보면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표현은 나중에도 우리 나오는데 이건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말은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적의 이런 기구 같은 거를 파괴하고 철수하는 뭐 그런 작전이 게릴라 전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이 시기에 벌어지게 돼요. 자, 이 표를 보면 국경 3도 독립군 활동 상황, 이 지금 우리 국경 지역에 있는 지금은 북한 지역이죠.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 독립군 활동 상황 보면은 1920년에 아주 독보적으로 독립군 교전 횟수라든지 교전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군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국내 진공작전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병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일본 그 기구를 폭파하고 이렇게 일본 군들을 괴롭혔다 보니까 이 국경 지역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그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 그래서 국경을 넘어오는 그 일본군을 맞이해서 자, 우리 당시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군이 자,
연합해서 이 국경을 건너서 독립군들을 소탕하러 온 일본군들을 이제 유인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 홍범도, 최진동, 안무는 이제 당시 독립군 대장 이름이고요. 이 대한독립군, 국무도독부군, 국민의군을 이끌었던 이 그 세 군대가 연합해서 요 사진을 볼게요. 이게 내가 예전에 그 영상을 딴 건데 우리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익한 그 역사 채널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방송했던 거를 내가 영상을 다 그때는 이게 화질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지금 할 수가 없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캡처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영상의 화질이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잘랐는데 일단 이런 이제 봉오동이라고 하는 두만강 건너 우리 지도 위치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볼까요? 여기 181쪽 교과서 보면 두만강 건너 바로 이제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 이제 계곡이라서 산세가 조금 험한 자 그런 지역. 예전부터 요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거든요. 다시 여기 그림 보면 이 홍범도 장군 그리고 안무 최신동 장군이 이끄는 군대들이 다 같이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이 일본군을 유인한 뒤에 공격한. 그러니까 좁은 계곡에 이렇게 이제 일본군이 들어서자 삼면에서 한꺼번에 포위해서 공격해서 일본군을 괴멸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군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되고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단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거죠. 이 부분을 한번 간단히 써보면 봉오동 자 여기 화살표하고 봉오동 계곡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봉오동 전투에서의 승리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전투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이 일본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예전에 뭐 그런 이제 국내 진공작전 그런 게릴라 전투 말고 정말 이제 우리의 연합부대와 일본의 정규군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전투에서 우리가 최초의 승리를 거둔 게 바로 봉오동 전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홍범도의 군대, 최진동의 군대, 안무의 군대가 연합하긴 했지만 우리가 봉오동 전투하면은 고유명사로 이제 꼭 쪽짝 찌어서 이제 딱 떠오른 이름을 우리가 홍범도거든요. 홍범도.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분들의 이름도 뭐 알면 좋지만 이 홍범도의 이름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대한독립군. 그리고 최초의 승리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군은 정말 예상치 못한 큰 패배를 당하게 돼요. 봉오동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약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더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서 완전 독립군의 근거지를 쓸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정보를 우리 독립군들이 미리 입수를 하게 되고 일본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그래서 이 봉오동 지역에서 이 백두산 쪽으로 서서히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자, 가까이 여기 청산리라는 지역이 있죠. 자,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그 거의 5만 명의 군대를 이제 그전에는 그 봉오동 지역 올 때는 한 2천 명 이렇게 왔나? 자, 청산리 지역 그러니까 여기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의 패배 후에 완전히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쓸어버려야겠다. 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어떻게 이들이 더 이제 군력을 정비해서 더 세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독립군들이. 그래서 미리 쓸어버려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지역은 지금 중국 땅이에요. 그쵸?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지역도 그렇고 청산리 대첩 이 지역 백두산 지역 이런 부분이 만주 간도 지역이 중국 땅이다 보니까 지금 5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중국과의 그런 교감 없이 그렇게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작전을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됐냐면 여기 보면 그 훈춘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적들을 매수해서 자 마적은 선생님이 용어 톡톡에 또 적어놨는데 말을 타고 떼지어 다니는 그냥 도둑들이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도둑들. 근데 이 마적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나라 영사관을 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훈춘이라는 지역. 훈춘 지금 여기 지도에는 없지만 여기 약간 끝부분에 있거든요. 훈춘에 일본 영사관을, 그러니까 영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대사관 같은 이제 그런 관서죠. 외교를 위해서 이제 마련해 놓은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영사관을 습격하라고 매수한 거야. 그래서 마적들이 일본 영사관을 습격했어요. 근데 이걸 짜고 치는 거다 보니까 습격했을 때 이미 아무도 없었지. 하지만 우리 그 영사관이 습격당했다. 일본 측에서 우리 영사관이 습격당했다. 훈춘에 있는 우리 영사관이 습격당했다. 이거는 독립군들이 한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마적들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독립군이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군들을 향해서 대규모의 5만 명의 군대를 급파해가지고 독립군들을 추적하게 돼요. 자, 우리 독립군들은 백두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때 청산리 일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일본군들이 자신들을 추적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다. 여기서 결전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다행히 청산리라는 지역도 우리 독립군들이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그 일대가 이제 뭐 계곡도 있고 이제 마름 3세가 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지형을 잘 이용해서 일본군을 이제 대응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습지에 청산리 대첩 부분에 자, 써보면 청산리 대첩 그 배경에 그 일본의 자, 일본의 자, 잠깐 쉬었다가 다 알아보겠지만 여기다가 자, 써볼게요. 일본의 훈춘 사건 조작으로 만주 진출 후에 독립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일본이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대규모의 병력을 만주로 진출시킨 후에 독립군을 공격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청산리 일대에서
우리가 한 9일간에 걸쳐서 이제 싸우게 돼요. 자, 이 전투에서 정말 기적카드 같은 우리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그림 사진 사진이냐? 이것도 캡처한 거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약 9일 동안 여러 군데에서 여기 보면은 김좌진, 홍범도, 청산리 독립전쟁의 두 영웅, 김좌진, 홍범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홍범도가 이끌었던 아까 무슨 군대? 대한독립군, 그리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연합해서 이렇게 곳곳의 전투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게 되면서 일본군이 이제 거의 2,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게 돼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시 여기 써보면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큰 승리였고, 이때 그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칸이 되게 모자라네요. 그리고 아까 그 누구냐,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같이 연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홍범도, 김좌진이 연합해서 싸웠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승리는 청산리 대첩이라는 거.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애들이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 애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최초의 승리는 봉오동 전투예요. 가장 처음 우리가 본격적으로 승리를 한 거는. 근데 더 크게 우리가 대승을 거둔 거는 훨씬 일본군의 많은 숫자를 우리가 괴멸시킨 거는 청산리 대첩. 이름부터 대첩이잖아요. 큰 승리를 거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한 3가지 정도 써보면, 먼저 첫 번째로 독립군의 정신력이에요. 일단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거는 지금 1920년 10월이라고 하면, 특히 여기는 그 우리 진해도 10월 되면 쌀쌀해지잖아요. 10월에 이 만주 산골짜기 생각하면 이미 겨울이야. 거기는 이미 굉장히 춥고, 근데 이제 뭐 이런 군복을 제대로 지급받았냐면 그것도 아니야. 뭐 그냥 대충 옷에다가 뭐 집신 실고, 그 추운 겨울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뭐 그냥 감자 한 덩이, 뭐 주먹밥 한 덩이도 먹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9일 동안 밤낮 없이 계속 그렇게 싸워서 그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는 정신력 말고는 도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게. 왜냐면은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군은 정말 정식으로 훈련받은 정규군이고,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제대로 훈련받은 적도 없는, 그냥 이제 독립을 열망하는 젊은이들의 연합체일 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전에 무슨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 독립군을 이끌었던 김좌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다만 이제 독립을 열망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앞세워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기도 일본군은 정말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 당시에 무기도 너무나 비싸가지고 새 무기는 구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중고 무기도 엄청나게 비싸게 들여와가지고
얼마 없었죠. 뭐 총알이라던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전력이 20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이 당시에 전 연합부대가 2,500명 정도, 일본은 5만 명이었기 때문에 20분의 1인 우리 그 상태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거는 정말 정신력, 독립군들의 정신력을 1순위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청산리의 지형을 잘 이용을 한 거죠. 지형을 이용한 전술. 미리 그런 계곡의 높은 지점을 선점해서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이제 지나갈 때 이제 기습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도 지역 한인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죠.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살던 이 한인들이 네, 일본군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독립군 어느 방향으로 갔냐고 물어보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막 가르쳐주고 저기로 갔나 이러면서, 그리고 그 격전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독립군들 주먹밥 해가지고 그 여인들은 그 총탄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뭐 그런 지역을 뚫고 독립군들한테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면 독립군들이 나중에 먹겠소 일단 내려가시오. 이걸 먹기 전에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면서 막 울면서 또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무기 같은 걸 옮길 때도 뭐 거의 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옮기게 되거든요. 뭐 대포나 이런 거 몇 개 없지만 얼마나 무거워요. 뭐 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날라주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인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 지역에 살던 한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독립군이 우리가 이 당시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제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에서 정말 크게 이제 패배한 일본은 이 간도 지역의 한인 독립군들을 도와준 한인들에게 이제 보복하게 돼요. 그게 간도 참변이거든요. 그래서 간도 참변은 이 해가 이제 경신년이어서 경신참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독립군의 지지 기반, 독립군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자, 여기 잠깐만 지우고, 독립군의 지지 기반을 왜 이렇죠? 잠시. 자, 독립군의 자, 잠시 끊었다가 수습하고 다시 켰습니다. 자,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간도 지역의 한인들을 한인 마을, 자 이렇게 할게. 한인 마을이라고 할게요. 자, 한인 마을 습격한 사건. 간도 참변. 독립군들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을 습격한 사건. 그래서 1920년 이제 그 10월 이후부터 해서 1921년 봄까지 우리 그 한인들을 방화하고, 그러니까 집이나 교회, 학교, 이런 한인 마을 이런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그 공격 목표를 바꿉니다. 독립군들에서 일반 한인들로. 그래서 마을을 방화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무분별하게 우리 한인들을 이제 습격하게 되면서
피살된 사람만 3,7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목적도 있었겠죠. 앞으로 한 번 더 독립군들을 도와주면 또 이런 꼴을 당할 거야. 뭐 그런 걸 본보기식으로 보여주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182쪽 보면은 만주 지역 동포의 실현, 간도 참변, 당시 그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선교사 스탠리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 장암리라는 지역을 방문했다가 목격한 현장이거든요. 자, 간도 용정촌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한 마을을 일본군 한계대대가 보위했다.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끌어내 죽이고 못다 죽으면 타오르는 집이나 집더미에 던져 타 죽게 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던 그들의 아내와 어머니들 가운데는 땅바닥을 긁어 손톱이 뒤집힌 사람도 있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이렇게 집더미에 던져져서 죽어가는 그런 비명소리 같은 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만 있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참 상상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렇게 땅바닥만 긁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가 손톱이 뒤집혔다. 할머니와 며느리 둘이서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살덩이와 부서진 뼈를 이거라도 주워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랬겠죠. 뼈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시체 하나를 끌어내어 흩어진 팔과 다리를 주워 모은 후 사진을 찍었다. 어찌나 분통했던지 사진기를 고정시킬 수 없어 4번이나 사진을 찍었다. 굉장히 자, 이 지역에 간도 지역에 살던 한인들은 사실 우리 자기 고향에서도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꿈을 찾아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고향을 등지고 싶었겠어요. 이들도 자기 고향에서 평생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다 있어서 국경을 넘어서 정말 1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간도 지역에 또 춥고 척박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털을 잡고 살만 하나 했더니 이런 이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간도 참변을 겪고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독립군들은 이 간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자, 잠시 끊겼다가 다시 연결했습니다. 자, 봉우동 전투와 정산리 대첩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지만 바로 이어서 간도 참변으로 우리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 부대들은 계속되는 일본군의 공격을 조금 피하고 장기적으로 항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33분이 됐네요, 여러분. 자, 교과서 지도를 182쪽 지도 잠깐 볼게요. 182쪽. 자, 여기가 봉우동, 여기가 정산리. 그쵸? 여기서 이제 여기 그 큰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미산 또는 이제 밀산이라는 지역에 일단 집결해서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해요. 여기 밀산이라는 지역은 여기 이제 중국 땅이고 완전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그 국경지대인 중국 땅이고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령으로 옮기게 돼요. 스보보드니라는 곳으로. 이 스보보드니라는 지명의 뜻이 자유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자유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러시아로 간 이유는 러시아에서 요거 약속해줬었잖아. 여기 교과서 여기 보면은 약소민족의 민족운동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했었잖아요.
레닌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여러분들 기억하죠? 자, 그 약속을 기대하고 이제 러시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했고 일부는 다시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만주 지역의 터를 잡아서 다시 우리가 재정비하는 게 낫겠다 해서 다시 만주 지역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자유시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났고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강요하면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됐다. 이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이걸 지금 이해하려면은 러시아 상황을 조금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러시아의 상황을 일단 간단히 설명할게요. 간단히 설명은 하는데 우리 한국사 부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수능 칠 때 자유시 참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러시아 적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러시아가 혁명으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죠. 이때 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 농민의 국가였죠. 그래서 이 혁명군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혁명이 지속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혁명군이 있어요. 혁명군. 자, 이 혁명군을 우리는 적군. 빨간색이란 뜻이에요. 붉을 적자예요. 혁명군. 이걸 적군이라고 해. 근데 또 이 러시아 이제 반혁명군이 있어요. 복잡해지죠. 반혁명군. 그러니까 반혁명군이라는 혁명에 반대하는. 그러면 기존의 러시아 황제 체제를 지지하는 귀족 이런 이제 기존의 그런 그 권력층들 있잖아요. 이들은 이런 이제 혁명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혁명에 반대하는 기존의 지배 체제를 얘기를 해요. 이들을 백군이라고 합니다. 백군.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들에 의해서 내란이 일어나고 이 백군들의 그런 반란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혁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적군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내란이 계속해서 러시아 내부에 일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략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런데 일본은 이 반혁명군을 지지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여기 이제 시베리아 지역 여기 시베리아 지역에 군대를 보낸 상황이었어.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렇게 이제 군대를 가지고 시베리아에 출병해 있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 적군에게 이제 딜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에 한국 독립군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라.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말은 무기를 뺏으라는 거예요. 무기를 뺏고 항복시키라는 거거든. 시켜라. 그런데 지금 우리 독립군들은 이 러시아 혁명 세력의 그런 도움을 기대하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군의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일단 한국 독립군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러시아 내에서 이렇게 이제 반혁명 세력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한국 독립군들도 같은 이렇게 힘을 합치면 좋은데 일본의 요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면은 일본이 지금 시베리아에 출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란을 조금 안정시키고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고 싶은 러시아 혁명군의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고 일본을 잘 구슬려서 시베리아에서 또 군대를 내보내고 러시아 내부를 조금 안정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이제 적군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걸 거부하는 독립군들과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들이 이제 희생되고 행방불명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돼요. 이제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우리가 자유시에, 이때 이제 자유시에 많은 독립군들이 모이게 돼요. 여러 계열의 독립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굉장히 수십 개의 독립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무장 독립단체가. 그래서 독립군이라는 명칭 아래 굉장히 많은 계열이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크게 당시 이제 러시아 자유시에 있었던 독립군들 사이에 이 러시아 적군 편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해파라고 해가지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 그러니까 여러 세력이,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었어요. 러시아 적군파, 상해파. 이들 사이에 서로 이제 또 지휘권을 둘러싼 다툼, 여기 보이죠? 지휘권을 둘러싼 다툼도 벌어졌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러시아 적군이 이 상해파를 향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파죠. 상해파를 향해서 이제 무장 해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독립군이 희생됐다. 사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우리의 전력이 낭비된 거잖아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는 우리가 이제 명칭을 합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써보면 독립군, 자 여기다가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희생된 사건이에요. 이 자유시 참변은 조금 이제 러시아의 상황도 다 이해를 해야 돼서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다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해하지 말고 요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요 말만.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흐름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그 대첩으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기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일본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많은 병력과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바로 곧이어서 이렇게 간도 참변으로 많은 한인들이 사망하고 자유시 참변으로 또 독립군들이 수백 명의 독립군들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 자,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독립군,
들 다시 만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독립군들은 이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면서 삼부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자, 3부를 성립했는데 우리 지도를 볼게요. 183쪽이죠. 그쵸? 183쪽에 보면 3부의 관할지역해서 참의부 관할지역, 정의부 관할지역, 신민부 관할지역. 이것도 참의부가 어디 있고 신민부가 어디 있고 막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 이 만주 지역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이제 3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3부라는 게 뭐냐? 그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3 여기다가 이어서 써보면 자, 이 3부는 정부입니다. 정부.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상하이에. 그래서 만주에 만들어진 이 세 개의 이제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개의 정부는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만주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도 활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만주 지역에 만들어진 세 개의 자치정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치정부. 그래서 민정조직, 군정조직 및 자, 민정조직, 동포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회를 동포사회를 이끌어가는 민정조직 그리고 여러 가지 독립군 활동을 하는 이제 군정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각각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해서 세금을 거기 이제 그 지역에 사는 한인 동포들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조직과 군대를 운영한 일종의 공화주의 자치정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동포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동포사회를 운영하고 군대도 운영하고 그렇게 했던 이런 이제 나름 그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치정부, 공화주의 자치정부 성격을 가진 세 개의 부가 만들어지게 됐다. 자, 오늘 여기 3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건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었고 벌써 48분. 다음 주 우리 수행평가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려고 했으면 했는데 자, 진도 오늘은 그러면 여기 2번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수행평가 할 거고요. 그 다음 온라인 주간에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그쵸? 민족유일당 운동부터는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출첵 꼭 아직 못한 사람 있으면 출첵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